우리가 이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새벽에 잠을 잘 안 자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 왜냐하면 국내 주식 시장도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오늘 미국이 떨어지나? 뭐 이런 걸 꼭 확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자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꼭 주가 확인하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줘야지만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그 미국의 그 달러 통화가 점점 이제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금값은 치솟고 있고요. 이런 어떤 국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우리마저도 엄청난 유동성을 현재 시장에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들이 어딘가로는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물 경제로 가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죠. 네. 돈을 썩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오르고 신흥국도 오르고 금은까지 올라가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신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평가하는데 저 역시 중장기 전망을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씩은 기대 수익은 저하되어 간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고 2010년대가 미국의 시대였다면 2020년대는 중국의 시대 쪽에 오히려 더 가깝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이제 또 하나 착안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이제 겁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러면 미국 이제 내려갑니까? 네,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미국의 어떤 패권적 지위는 바뀌진 않을 겁니다. 네. 20년대라 하더라도. 하지만 지난 10년대와 같은 지위나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체되면서 손실의 위험이 커진다라기보다는 재미를 볼 확률은 낮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추세로 설명을 한다라면은 옆으로 누울 확률이 조금 더 계속 커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만을 조금 착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넘쳐나는 유동성이 신흥국이나 일부 뭐 실물 자산이나 원자재 이런 데서 버블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의 시장 구면은 버블을 안 만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구도입니다. 버블을 만들어야 거기에 가서 뭔가 투자가 되고 그 내용이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전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기 투자자분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해당된다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잠을 푹 자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좋은 부분, 필요한 부분입니다. 맑은 정신에서 맑은 결정을 할 수 있다시피 너무 거기에 너무 의식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지금 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다 흡수 못했다라는 거예요. 넘쳐나는 유동성이 투자할 만한 대상을 다 흡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10년 전에는 미국 주식도 샀고 미국 채권도 샀고 유럽 채권도 샀어요. 사도 그 사는 강도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독일 금리, 프랑스 금리, 일본 금리, 채권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갔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돈들이 채권에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나 금 등과 같은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시장으로 먼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자산 쪽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변화에 너무 조바심을 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달러 약세라는 게 지금 가장 큰 화두잖아요, 지금. 맞죠. 예. 네네. 도대체 이 달러 약세라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가 그 경제가 어떻게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또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우선은 달러의 가치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흔히 스마일 커브 이론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미소의 모양의 약 올라간 입꼬리처럼 달러의 가치의 성격은 바로 이런 때 나타나거든요. 경제가 좋아도 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되고 경제나 어떤 공황의 어떤 침체의 공포를 느끼게 돼도 달러는 강세를 갖는 것이 이제 그 특성인데 문제는 이게 약하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구간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의미를 둔다라면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 경제의 매력이 떨어질 때. 그래서
그러니까 침체란 얘기가 아니고요. 네. 매력이 떨어져서 굳이 여기에 돈을 넣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때 달러가 약세되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달러의 약세에 대한 성격은 달러에 대한 가치 자체를 못 믿을 때, 그리고 미국의 국가 부채에 문제가 생길 때 달러 약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달러 약세가 시현됐었던 거가 지난 2000년대죠. IT 버블이 꺼지면서 9.11 테러 이후에 2010년도 때까지 장기 침체를 달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달러 약세에 가장 주의했었던 이유는 미국 경제의 쌍둥이 적자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약세를 용인해 줬었던 거죠. 근데 그 현상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이 미국의 경제 성장이 멈춰서 매력이 없는 거냐, 아니면 지금 풀어놓은 이 어마어마한 미국의 국가 부채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약세로 가는 거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금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왜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언론은 사상 최고치라고 하면서 겁을 자꾸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 자꾸 사상 최고라는 표현을 쓰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주식은 3배가 올랐고 부동산 2배가 올랐는데 금은 10년 전 가격이거든요. 물론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상대적 개념의 투자이기 때문에 본연의 가치의 어떤 가치를 창출한다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상대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자산이 지금 매력이 전혀 없지 않은데 겁을 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 분들에게 돌반지 잘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유를 듣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미국의 어떤 패권 혹은 미국의 어떤 국력이 약해졌을 때 이제까지의 세계 질서, 경제 질서를 끌고 왔던 그 축이 흔들리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변동성, 네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두고 있는 게 그 미중 무역 갈등, 뭐 무역 갈등을 넘어서 이제 패권 전쟁으로 네네네. 뭐 이제 뭐 금융, 환율 이런 것들까지 뭐 연계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역 장벽에다가 이제 감염을 막아야 되는 그 건강 장벽까지도 지금 이제 만들어져 그렇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그 지난 수년 동안의 보호무역 환경 자체가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대신은 이번 팬데믹 상황 등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조금 더 공고해지는 변화로 선회될 가능성은 좀 커지지 않았느냐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은 말 그대로 미국 자체에서 내지는 북미 경제 권역으로 이제 좀 더 축약되는, 그리고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 여러 활동성을 보여왔었던 중국이나 동남아, 한국 등과 같은 나라들 역시도 서구권 경제에 목을 매기보다는 우리 지역 경제를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가는 이런 지역화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커졌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세컨 웨이브나 서드 웨이브 자료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반세계화, 이게 세계화의 반대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는 좀 못 미치지만 절반의 세계화에 오히려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서 빠져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의 위치, 미국 기업이 됐던 유럽 기업이 됐던 그 위치를 우리가 따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왕성한 활동과 도전의식을 가져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1, 2년 사이에 경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지금 그 불안정한 어떤 미래, 이러한 거시경제 환경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거나 이럴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대죠. 그리고 근데 그 일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서는 기록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건데, 그냥 취업이 안 된다, 아니면 뭐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일반적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선을 그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죠. 여러 형태로 인해서 시장 경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다라면 그 기회를 잡는 데 노력과 뭔가 투자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투자라는 것이 막무가내로 그냥 금전적인 투자만이 꼭 투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뭔가 새로운 교육 등을 통해서 내가 해오지 않았었던, 하지만 내가 과거에 꿈꿔왔었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뭔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있게 된다면 그 일 자체가 또 상당히 왕성한 투자 활동에 좋은 결실일 수도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주식쟁이가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주식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분 등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대상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달러 약세가 이게 근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이거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세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까지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연 더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오히려 신흥국 투자, 달러 약세와 여러 가지 그런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이 달러 약세의 효과를 얻는 신흥국 투자가 맞을 것이냐, 그럼 그 신흥국에서도 대표되는 한국, 국내 시장이 훨씬 나을 것이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간과 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가 묻어둬야 될 거는 방향 있는 것에 묻어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가 선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둔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밖에 없고, 아쉽게도 이 신흥국과 관련된 분야는 선형적인 성격보다는 순환적인 성격이 아직까지도 짙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신흥국, 중국이나 한국 등이 선형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저 자산은 안 가지면 안 돼. 이 느낌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구권 경제에서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들은 아직도 그럴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만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신다라면 어느 정도 스스로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에 대한 강도에 대한 수위를 가져가시는 부분 등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지금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투자, 이것도 네. 상당히 유망한 분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중국은 이 미중 어떤 이 패권 전쟁의 결과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 지금 투자한다는 건 정말 화약고에다가 네네네. 뭐 진짜 돈 집어던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중국 투자를 올바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는 중국을 가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 기간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의 얘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G2에 대한 상황, 서로의 관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은 서로 협업 관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서로를 맞춰가고 있고, 말 그대로 양측 간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이변에는 윈윈 전략을 계속적으로 양측은 가져가고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앞으로 경제가 정상화되고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는 중국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 단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런 어떤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외교적인 문제 등을 역사에 대입해서 보시는 것은 조금 잘못되고, 경제의 어떤 관점과 에서 조금 더 접근하시는 부분 등을 이해하신다라면은 극단적인 결과를 내시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한 희망적 요소는 여전히 크다. 그리고 중국 자본시장이나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부분은 경제를 반영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과거 90년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도 외환위기라든지 여러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서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변화하는데 여러 과정 등을 겪어왔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기업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중국은 그걸 자꾸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여러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측면들도 있지만 그들만의 여러 스탠다드를 결국에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조금 긴 호흡에서 본다라면 가능성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중국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호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를 너무 싫어하는 극단적인 분들이 좀 일부 계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약간 정보의 어떤 편향성에 대한, 그러니까 관련된 뉴스만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그 선입관, 어떤 역사적인 관계에서 오는 이런 것 때문에 고정관념 같은 게 뚜렷이 있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 중립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투자자들이라면은 그 현명한 어떤 포지션,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걸 어떻게 갖는 게 좀 필요할까요?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아, 부분인데요. 그래요? 예. 필터 버블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편향적인 사고가 결국 나의 어떤 접하는 정보에도 제한을 두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해낼 수 없다라는 내용의 어떤 책을 소개해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는 내가 보려 하던 것만 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뜨개질을 해본다라던가, 아니면 요리를 해본다라던가, 아니면 요가를 해본다던가, 이런 경험 등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사고의 틀을 깨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베스터라면은 사실 그런 점 등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우쳐서는 좋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수화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바꾸라고 해도 사실 바꾸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대신 좀 한번 시도는 해보는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보신다라면, 요즘 나온 신조어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 건가?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는 그 축약된 단어가 무슨 뜻인 건가? 이런 것들만 접하셔도 벌써 뭔가 다른 변화와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왔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조금 더 가져보시리라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해외 거시경제 변수 이런 것들까지 점검해 보면서 과연 투자자들이 어떠한 관점과 포지션을 갖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깃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주 큰 도움이 됐고요. 네, 앞으로 또 이런 좋은 자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